아빠 무서워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떨어지는 순간 상담실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머리에 피가 맺힌 채 응급실로 실려온 아이, 그리고 목욕하다가 미끄러졌을 뿐입니다라고 수십 번 외치는 아버지. 하지만 아이의 팔과 다리에 찍힌 작은 멍자국들은 어느새 모두의 시선을 한쪽으로 몰아갔습니다.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어서 경찰에 연락드렸습니다. 그 한마디 이후 평범한 회사원 아빠는 아동학대범이 되었고 그의 이름과 얼굴은 인터넷에 박제되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건 누명이 끝나는 해피엔딩도 단순한 법정 드라마도 아닙니다. 상상도 못했던 또 다른 진짜 원인이 아이의 작은 머릿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금요일 저녁 8시, 진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의 야근이 늦어지고 있었죠. 소은아, 아빠랑 목욕할까? 진수가 텔레비전 앞에서 블록놀이를 하고 있던 5살 딸에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아빠가 목욕시켜줘요. 소은이가 손뼉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환한 웃음에 진수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그럼 아빠랑 같이 가자. 진수가 소은이의 손을 잡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욕조에 미지근한 물을 받으며 진수는 평소처럼 수온을 손으로 확인했어요. 물이 딱 좋다. 소은아, 들어가자. 와, 오리 띄워줘요. 소은이가 욕조 가장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진수는 노란 고무 오리를 물에 띄워줬어요. 뽀글뽀글 거품도 만들어줘요. 알았어. 거품 만들어줄게. 진수가 샴푸를 손에 짜서 거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은이는 신이 나서 어린이집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우리 소은이 노래 정말 잘한다. 진수가 딸의 머리를 감겨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회사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빠, 수염 만들어줘요. 소은이가 거품을 턱에 묻히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빠도 수염 만들어보자. 진수도 거품을 턱에 묻혔어요. 부녀가 서로를 보며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아빠 수염 이상해요. 소은이 수염도 웃기다. 소은이가 너무 신이 나서 욕조 가장자리에 올라서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소은이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비누 거품이 묻은 발이 욕조 바닥에서 헛디딘 거죠. 소은아. 진수가 급히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은이의 머리가 욕조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쿵! 큰 소리와 함께 소은이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소은아, 소은아. 진수가 즉시 소은이를 물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머리에서 빨간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으아! 소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곧 울음소리가 멈췄어요. 아이가 의식을 잃은 겁니다. 소은아, 정신 차려. 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수건으로 소은이의 상처를 막으며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우리 딸이 머리를 다쳤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아파트 105동 1204호입니다. 전화를 끊은 진수는 소은이를 꼭 안고 있었어요. 아이의 호흡과 맥박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소은아, 아빠가 여기 있어. 괜찮을 거야.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5분이 지나고 나서야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환자가 어디에 계신가요? 여기 있습니다. 진수가 소은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구급대원이 아이의 상태를 빠르게 점검했어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보호자분도 함께 타세요. 구급차 안에서 진수는 소은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소은이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와서 진수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다친 건가요? 목욕을 시키다가 아이가 미끄러져서 욕조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박현준 의사가 소은이를 진찰하면서 인상을 찌푸렸어요. 머리 상처 외에도 팔과 다리에 작은 멍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이 상처들은 언제 생긴 건가요? 아이가 활발해서 놀다가 생긴 것 같은데요. 진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박현준 의사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CT 촬영과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의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수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며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소은이가 다쳤어. 뭐라고? 지금 어디야? 민지의 목소리에 놀람이 묻어났습니다. 강남성 모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 지금 나갈게. 1시간 후 민지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소은이는 어떻게 된 거야? 목욕시키다가 미끄러져서. 진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민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박현준 의사가 동료들과 상의를 마치고 나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잠시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상담실에서 박현준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상처 패턴이 단순한 사고로 보기엔 의심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어서 경찰서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박현준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수와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잠깐만요. 정말 사고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정확히 조사하실 겁니다. 박현준 의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곧 경찰관 2명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김진수 씨죠? 사건 조사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형사가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진수는 성실하게 답변했지만 경찰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밤 11시 소은이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아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복도에서 진수와 민지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앞으로 닥칠 시련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진수가 병원 정문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진수 씨,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진수의 얼굴을 향해 터져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오해입니다. 진수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딸의 상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정말 사고였습니다. 진수가 기자들을 피해 서둘러 차로 향했어요. 하지만 기자들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진수는 동료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모두가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 딸이 다쳤다면서요?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고였어요. 목욕하다가 미끄러진 거예요. 진수가 대답했지만 동료의 표정은 의심스러웠어요. 오전 10시 인사팀장이 진수를 불렀습니다. 진수 씨, 사정이 해결될 때까지 잠시 회사를 쉬는 게 어떨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무급 정직 처분입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진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한편 소은이의 어린이집에서는 이수정 선생님이 곤란해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소은이 아빠가 정말 그런 일을 했나요? 학부모가 전화로 물어왔어요.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수정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우리 아이랑 같은 반에 있으면 안 되겠어요. 진정하세요. 소은이는 지금 입원 중이에요. 이수정이 달래려 했지만 학부모들의 항의는 계속됐습니다. 김미숙 원장실에는 구청 직원들이 찾아왔어요. 소은이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이 파일들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녔어요. 아동학대 사건은 워낙 민감해서요. 첫 번째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사고였어요. 민지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두 번째 변호사도 같은 반응이었어요. 경찰서에서는 진수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최동훈 형사가 진수를 압박했어요. 정말 목욕 중 사고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형사가 차가운 눈빛으로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소은이가 의식을 되찾자 아동심리 전문가 조영희와 면담이 시작됐어요. 소은아, 아픈 곳이 어디야? 조영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소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아빠가 무서워요. 소은이의 말에 조영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이가 낯선 병원 환경에 위축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왜 무서운데? 잘 모르겠어요. 소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진수의 신상 정보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회사 동료가 제보한 정보까지 올라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항해 전화가 빗발쳤어요. 그런 사람과 같은 건물에 살 수 없어요. 빨리 내보내세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민지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지야, 소은이랑 우리 집으로 와. 엄마, 아직 남편을 믿고 싶어요. 이제 그만해. 증거가 나왔잖아. 아니에요. 진수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진수의 어머니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수야, 정말 네가 한 게 아니지? 엄마, 진짜 사고였어요. 그래도 당분간 조심해라. 어머니의 말에 진수가 상처를 받았어요. 집에 혼자 있던 진수는 소은이의 장난감들을 바라봤습니다. 블록으로 만든 성이 그대로 있었어요. 어떻게 증명하지? 진수가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진수의 휴대폰에 문자가 들어왔어요. 아동학대범은 죽어야 한다.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 협박 문자들이 계속 도착했습니다. 민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진수는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진수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워. 민지가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정말 사고였는데 나는 당신을 믿어. 민지가 진수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이 맞을까? 민지가 진수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갑자기 낯설게 보였습니다. 소은이는 어때? 아직 병원에 있어. 내일 다시 가봐야 해. 진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진수와 민지는 각자의 생각에 잠겨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하루 사이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흘 후 진수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진수 씨의 전 직장 동료가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화면에 한지영이 나타났어요.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진수 씨가 지난해 회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지영이 마이크를 향해 말했습니다.
집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아이한테 화풀이를 한다고 농담처럼 말했어요. 뭐라고? 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어. 하지만 텔레비전 속 한지영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훈육할 때는 체벌이 필요하다고도 했어요. 진수가 리모컨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리모컨이 산산조각 났어요.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민지가 급히 집에 들어왔습니다. 당신 뉴스 봤어? 한지영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진수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말 안 했지?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히 안 했어.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진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민지가 받았습니다. 김진수 씨 부인이신가요? 검찰청입니다. 네.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내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가 있어요. 민지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구속영장? 진수가 민지를 바라봤어요. 내일 법원에 가야 해.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법원 앞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었어요. 아동학대범을 처벌하라. 강력 처벌하라. 시위대가 피켓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진수가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서 내렸어요.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진수 씨,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기자들이 소리쳤지만 진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법원 안에서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닙니다, 판사님. 진수가 외쳤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어요.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판사의 말에 진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법원 밖에서 민지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어요. 남편을 아직도 믿으십니까? 이혼할 계획은 없습니까?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그 순간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이정호가 옆 테이블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진수 씨 사건 봤어? 정말 안 됐다. 하지만 증거가 있잖아. 이정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나도 그때 똑같았는데. 이정호가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진수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구치소에서 진수는 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아동학대범이 왔네. 저런 놈이 감히. 수감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진수는 벽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면회실에서 민지가 진수를 마주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초라해 보였어요. 소은이는 어때? 진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 와냐고 계속 물어봐. 뭐라고 대답했어? 일 때문에 멀리 갔다고 했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지영의 말은 다 거짓말이야.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모르겠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진수가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어요. 잠깐 지난해 부정에게 신고한 일. 뭐? 한지영이 거래처와 짜고 허위 계산서를 만들었어. 내가 그걸 발견해서 감사팀에 신고했어.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지영이 징계받았지? 맞아. 그때 나한테 복수하겠다고 했어. 그럼 이번 증언이 복수야. 분명히 복수라고. 진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지? 민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시댁에서는 진수의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이제 그만하고 이혼해라. 어머니, 손녀를 위해서라도 헤어져야 해. 진수의 아버지도 전화를 받았어요. 아들이지만 이건 너무 심각해. 아버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친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지야, 소은이랑 집으로 와.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믿고 싶어요.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제 증거까지 나왔잖아. 민지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소은이는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아빠 언제 와요? 아빠는 일하러 가셨대. 언제 돌아와요? 간호사가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한편 이정호는 사무실에서 진수 사건 기사들을 모두 찾아보고 있었어요. 한지영의 증언을 유심히 읽어봤습니다. 뭔가 이상해. 이정호가 펜을 돌리며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거짓 증언을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정호가 컴퓨터로 김진수의 회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지난해 부정회계 감사 관련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구나. 이정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던 거야. 이정호가 민지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민지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수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이 맞을까?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소은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이틀 후 오전 10시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진수 씨 부인이십니까? 저는 변호사 이정호라고 합니다. 민지가 긴장했어요. 또 다른 거절을 들을까봐 걱정됐습니다. 남편분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정말요? 민지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어요. 무료로 변론해 드리겠습니다. 왜 저희를 도와주시려고 하세요? 민지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10년 전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이정우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조카를 돌보다가 계단에서 떨어뜨린 사고였는데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8개월 동안 법정에서 싸워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민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한지영 씨 증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거든요. 이정우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민지가 급하게 대답했어요. 1시간 후 이정호 사무실에서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분이 지난해 부정회계를 신고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지영 씨가 그 일로 징계를 받았죠?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럼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던 거예요. 이정호가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런 거짓 증언은 반드시 동기가 있어요. 어떻게 증명하죠? 회사 동료들 증언을 받아야 해요. 이정호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과 소은이의 평소 영상이나 사진이 있나요? 휴대폰에 많이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이정호가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구치소에 면회를 신청하겠습니다. 남편분과 직접 이야기해 봐야 해요. 이틀 후 이정호가 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수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시죠? 고맙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사건 당일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평소와 똑같았어요. 소은이랑 목욕하는 건 제가 자주 했거든요. 진수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지영 씨와는 어떤 관계였나요? 같은 팀이었는데 지난해 부정회계 문제로 갈등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죠? 진수가 그때 일을 떠올렸어요. 거래처와 짜고 허위 계산서를 만들었어요. 제가 우연히 발견해서 감사팀에 신고했죠. 한지영 씨 반응은 어땠나요? 징계 처분을 받고 나서 저한테 복수하겠다고 했어요. 이정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동료가 있나요? 네, 몇 명 있어요.
좋습니다. 그분들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김미숙 원장이 이수정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소은이 아빠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요? 이수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3년 동안 지켜본 소은이는 전혀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김미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맞아요. 소은이가 아빠 이야기할 때 정말 좋아했거든요. 관찰일지를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김미숙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혹시 상처나 멍자국을 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깨끗했어요. 이수정이 확신 있게 말했어요. 우리가 증언을 해야 할까요? 만약 법정에서 도움이 된다면 해야죠. 김미숙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정호는 서울대 의대 정재원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교수님, 법의학 자문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어떤 사건인가요? 5살 아이 상처에 대한 제 감정이에요. 이정호가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사진과 의료 기록을 보내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민지는 휴대폰을 뒤져서 진수와 소은이 영상들을 모았어요. 목욕하는 영상도 몇 개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소은이는 아빠와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전혀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민지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정호가 진수의 회사 동료 박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지영 씨가 진수 씨한테 복수하겠다고 한 말 기억나세요? 네, 기억해요. 징계받고 나서 정말 화가 나 있었거든요.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진수는 좋은 사람이에요. 이정우가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정재원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처 패턴을 보니까 일회성 사고가 맞는 것 같아요. 정말요? 반복적 학대라면 다른 형태의 상처가 있어야 해요. 이정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교수님,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치소에서 진수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이정우가 면회를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줬거든요. 정말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이정우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5일 만에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아직 시작이에요. 함께 싸워서 이깁시다. 이정우가 진수의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드디어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어요. 진수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우가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이정우가 진수에게 속삭였습니다. 판사가 들어오자 모두가 일어났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정재원 교수가 나왔습니다. 교수님,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정우가 물었어요. 상처의 각도와 깊이를 분석한 결과 욕조 모서리와 일회성 충돌에 의한 것이 확실합니다. 정재원 교수가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반복적 학대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학대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상처가 시간차를 두고 생깁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몸의 다른 멍자국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5살 아이가 활동적으로 놀다가 생기는 자연스러운 상처예요. 정재원 교수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다음으로 민지가 준비한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대형 화면에 진수와 소은이가 함께 목욕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아빠, 거품 만들어줘요. 영상 속 소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소은이 예뻐라. 진수가 딸의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어요.
조심해라, 미끄러우니까. 영상에서 진수가 소은이를 세심하게 돌보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은이가 아빠를 무서워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정우가 방청석을 향해 물었어요.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한지영이 증인석에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한지영 씨, 김진수 씨와 어떤 관계였나요? 이정우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였어요. 지난해 무슨 일이 있었죠? 한지영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부정회계. 문제가 있었어요. 누가 그걸 신고했나요? 김진수 씨가. 그래서 징계를 받으셨죠? 한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김진수 씨에게 뭐라고 했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정우가 서류를 꺼냈어요. 박성민 씨 증언에 따르면 복수하겠다고 하셨다는데요. 한지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번 증언도 복수 때문이었나요? 아니에요. 한지영이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지영 씨, 거짓 증언은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이정우가 엄중하게 말했어요. 승진에서 밀린 게 억울해서. 그래서 그랬어요. 한지영이 결국 고백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펜을 바삐 움직였습니다. 김진수 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네. 없었어요. 한지영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다음으로 김미숙 원장이 증인석에 나왔습니다. 3년간 소은이를 지켜본 결과 어땠나요? 학대받는 아이의 특징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김미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반응은 어땠나요? 소은이가 아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좋아했어요. 이수정 선생님도 같은 증언을 했어요. 소은이는 아빠가 해준 목욕 이야기를 즐겁게 들려줬어요. 마침내 소은이가 법정에 나왔습니다. 아동심리 전문가 박순희가 함께였어요. 소은아, 아빠와 목욕할 때 어땠어? 박순희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소은이가 밝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다쳤는지 기억나?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아빠가 놀라서 안아줬어요. 아빠가 때린 적 있어? 없어요. 아빠는 나를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소은이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아빠가 좋아? 네.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소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진수를 바라봤어요. 진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도 울고 있었어요.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검사가 최종 변론에서 말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정우가 일어났어요. 무고한 아버지가 딸과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성급한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김진수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정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진수가 벌떡 일어나 이정우를 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법정 밖에서 소은이가 아빠에게 달려왔어요. 아빠, 소은아. 진수가 딸을 꼭 안아줬어요. 민지도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의심해서 미안해.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무죄 판결에 대한 소감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걸 믿어요. 진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오보 사과가 나왔어요.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진수의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복직과 함께 부장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온라인 댓글들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수 씨 가족 응원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날 밤 이정우와 진수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형님 덕분이에요. 진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정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평생 가족이에요. 소은이가 이정우 삼촌에게 안겼어요. 45일간의 악몽이 끝났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무죄 판결 한 달 후 일요일 밤 9시 진수 가족은 평범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소은아, 이제 잘 시간이야. 민지가 소은이에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 놀아요. 소은이가 블록을 쌓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어린이집 가야지. 진수가 딸을 안아 올렸어요. 그때 소은이의 몸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열이 나는데? 민지가 소은이의 이마를 만져봤어요. 많이 뜨거워. 감기인가 봐. 해열제 줘야겠어. 진수가 약을 가지러 갔는데 소은이가 갑자기 경련을 시작했어요. 으악. 소은이의 몸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소은아. 민지가 소리쳤어요. 소은이의 눈이 뒤로 돌아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119 불러. 진수가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딸이 경련을 일으켜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오는 동안 진수와 민지는 공황 상태였어요. 또 병원에 가야 해?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또 오해받는 건 아니겠지? 진수도 두려움에 떨었어요. 지난 사건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습니다. 구급차에서 구급대원이 소은이를 살펴봤어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방금 갑자기 시작됐어요.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가 나왔어요. 진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전에 오셨던. 네, 맞아요. 진수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어떤 증상이었나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열이 나더니 경련을 일으켰어요. 민지가 설명했어요.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의사가 소은이를 진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혈액 검사를 했어요. 그 다음 뇌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뇌파에 이상이 있어요. MRI를 찍어봐야겠어요. 의사의 말에 진수와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MRI 촬영이 끝나고 1시간 후 의사가 결과를 들고 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뇌에 작은 종양이 발견됐어요. 종양이요? 민지가 비명을 질렀어요. 다행히 초기 상태입니다. 이전 사고와는 전혀 무관해요. 수술해야 하나요?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크기가 커지기 전에 제거하는 게 좋겠어요. 의사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수술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3,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진수가 머리를 감쌌어요. 승진 수당과 저축을 합쳐도 부족했습니다.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죠? 빠를수록 좋아요. 민지가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장기 휴직을 신청하고 싶어요. 3개월까지는 유급이고 그 이후는 무급입니다. 알겠어요. 진수도 간병을 위해 휴직을 고려해야 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정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소은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뇌종양이래요. 진수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지금 바로 가겠어요. 이정우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최고의 의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요? 서울대 병원 김성우 교수님이세요. 이정우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부탁이 있어서요.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김미숙 원장이 소식을 들었어요. 소은이가 또 아프다고요? 네, 뇌종양이래요. 이수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모금 운동을 해야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용돈을 모았습니다. 소은이 언니 도와주자. 내 용돈 줄게. 수술 전날 밤 소은이가 보채기 시작했어요. 배고파요. 물 주세요. 하지만 수술 전 금식 때문에 아무것도 줄 수 없었어요. 조금만 참아라, 소은아. 진수가 딸을 달래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 때문에 아픈 건 아니겠지? 진수가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사고가 영향을 준 건 아닐까? 민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우리 잘못인가? 의사가 무관하다고 했잖아. 하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수술 당일 오전 8시 수술실 앞에서 진수와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정우와 그의 가족도 왔어요.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회사 동료들까지 찾아왔습니다. 8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에요.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진수는 복도를 오가며 초조해했어요.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병원 성당에서 기도했어요. 소은이 좀 살려주세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오후 4시 드디어 수술이 끝났어요. 김성우 교수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어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72시간이 중요해요. 왜요? 뇌수술 후 가장 위험한 시기거든요. 소은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진수가 유리창 너머로 딸을 바라봤어요. 소은아, 아빠가 여기 있어. 작은 딸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지와 진수는 교대로 병원에 머물기로 했어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래, 함께 견디자. 두 사람이 손을 꼭 잡았어요. 새로운 시련이 시작됐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의 사랑으로 이겨내야 했습니다. 72시간 후 새벽 6시 진수가 중환자실 앞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님, 간호사가 급히 불렀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은이가 깨어났어요. 정말요? 진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중환자실로 들어가자 소은이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빠,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소은아, 아빠 여기 있어. 진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말라요. 물 갖다 줄게. 진수가 간호사를 불렀어요. 민지에게도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소은이가 깨어났어. 진짜요? 지금 갈게. 민지가 달려왔어요. 소은아, 엄마야. 엄마, 배고파요. 소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성우 교수가 와서 진찰을 했어요. 완전히 회복됐네요. 후유증도 없을 거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진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정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김성우 교수님께서 재활 계획을 세워주시기로 했어요. 고마워요, 형님. 무료로 해주신대요. 진수가 감격했어요. 소은이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 어린이집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소은이 언니, 보고 싶었어. 아이들이 달려와서 소은이를 안았습니다. 언니, 이거 줄게. 친구들이 직접 만든 카드를 건넸어요. 고마워. 소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병실이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진수의 회사에서도 좋은 소식이 왔어요. 치료비 모금이 2천만 원 모였습니다. 정말요? 진수가 놀랐어요.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고맙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부장이 직접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가족이 우선이야. 충분히 쉬어. 감사합니다. 의료비 지원도 회사에서 해줄 거야. 진수가 감동받았어요. 소은이의 재활치료가 시작됐어요. 걷기 연습부터 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해보자. 물리치료사가 도와줬어요. 아빠, 손 잡아줘. 그래, 아빠가 잡아줄게. 진수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은이가 한 발씩 내딛었어요. 잘한다, 소은아. 민지가 박수를 쳤어요. 하루하루 소은이가 나아졌습니다. 말하기도 완전히 회복됐어요. 간호사들이 소은이를 특별히 예뻐했습니다. 우리 소은이가 제일 착해. 수간호사가 소은이에게 인형을 선물했어요. 30년 간호사 생활 중 이런 예쁜 환자는 처음이야. 감사해요, 간호사 선생님. 소은이가 깍듯이 인사했어요. 병동 전체가 소은이를 응원했습니다. 이정호가 의료진과 소통을 도와줬어요. 혹시 궁금한 것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덕분에 마음이 편해요. 진수가 고마워했어요. 지난 사건 때문에 병원이 무서웠던 진수였지만 이제는 의료진을 완전히 신뢰했어요. 민지는 병실에서 노트북으로 일했어요.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허가해줬어. 정말 다행이야. 진수가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줬어요. 3주 후 퇴원을 앞둔 날 소은이가 말했어요. 아빠랑 또 목욕할래요. 정말 무섭지 않아? 이번엔 조심조심할 거예요. 소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퇴원 당일 아침 의료진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줬어요. 소은아, 건강하게 잘 살아. 간호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 사랑해요. 소은이가 인사했어요. 우리도 사랑해. 간호사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김성우 교수도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완전히 나았으니까 걱정 마세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진수가 깊게 인사했어요. 집에 돌아온 소은이는 신이 났어요. 우와, 우리 집이다. 그래, 이제 집이야. 진수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소은이의 잠든 모습을 바라봤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진수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민지도 옆에서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이겨냈네. 그래, 함께 이겨냈어. 진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시련은 끝났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됐습니다. 소은이의 건강한 잠숨소리가 집안을 평화롭게 만들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회복이었습니다. 퇴원 일주일 후 토요일, 진순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정우가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그의 가족도 함께였습니다. 형님, 정말 고마워요. 진수가 깊게 인사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왔습니다. 소은이가 완전히 나아서 다행이야. 김미숙 원장이 소은이를 안아줬어요. 원장님 감사해요. 소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까지 찾아와서 집이 가득했어요. 우리 부장님 딸 정말 예쁘네요. 소은이야, 삼촌이 선물 줄게. 소은이가 선물을 받으며 기뻐했어요. 진수가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겨낼 수 있었어요. 특히 이정우 형님은 우리 인생의 은인이에요. 이정우가 손을 흔들었어요. 가족을 도우는 건 당연한 일이죠. 이제 정말 평생 가족이에요.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한 달 후 소은이가 어린이집에 복귀했어요. 소은이 언니 왔다. 친구들이 달려와서 안아줬습니다.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소은이가 친구들과 즐겁게 놀았어요. 예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이수정 선생님이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진짜 아동보호가 뭔지 이제 알겠어.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진수도 부장으로 승진해서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부장님, 회의 준비됐습니다. 고마워.
진수가 직원들과 더 가깝게 지냈어요. 시련을 함께 겪으면서 관계가 더 돈독해진 거죠. 민지도 회사에 복직했어요. 3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도와주신 분들 덕분이에요. 일과 가정을 완벽하게 균형을 맞췄어요. 6개월 후 이정우가 제안을 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참여해 보시겠어요? 저희가요? 여러분의 경험이 도움이 될 거예요. 진수가 고민했어요.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야죠. 진수 가족이 캠페인에 나섰어요. 성급한 판단은 위험해요. 진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진수 가족의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의료진과 경찰 교육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해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후 소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첫 그림 숙제 주제는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소은이가 색연필로 그림을 그렸어요. 병원 침대에서도 함께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와, 정말 잘 그렸네. 담임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요. 소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정우는 더 유명한 변호사가 됐어요.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전문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정우 변호사님께 부탁드려요.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수와는 매주 만나는 사이가 됐어요. 2년 후 진수와 이정우가 함께 시민단체를 만들었어요. 아동보호와 인권의 조화가 목표였습니다. 법률 개선과 교육에 힘썼어요. 어느 주말 저녁 진수가 소은이와 목욕을 했어요.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아빠가 소은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우주 끝까지 가득 많이. 소은이가 물놀이를 하며 대답했어요. 우리 소은이 정말 예뻐. 진수가 딸의 머리를 감겨줬어요. 목욕을 마친 후 소은이가 말했어요. 아빠, 우리가 겪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는 거죠? 진수가 깜짝 놀랐어요. 8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하다니. 그래, 우리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됐단다. 좋겠어. 나도 커서 사람들 도와줄 거예요. 소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소은이가 잠든 후 진수와 민지가 거실에 앉았어요. 지난 3년을 돌아보니까 어떤 기분이야? 민지가 물었어요. 힘들었지만 소중한 경험이었어.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됐어. 진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이겨내자.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창밖으로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진수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우리 가족이 겪은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어.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 민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시련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진수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완벽한 행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별빛 아래에서 진수와 민지가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더 밝고 따뜻한 내일을 향해서 말이에요. 진수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갑자기 닥친 시련 앞에서도 가족의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죠. 성급한 판단과 확증 편향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서로를 믿는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진수가 혼자였다면 이겨낼 수 없었을 겁니다. 민지의 믿음, 이정호의 도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죠. 우리 모두는 언제든 오해받을 수 있고
누군가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